지난 9월 13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20일 날 열렸던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했으며 올 연말 미국의 금리가 4.4%까지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증시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난 8월 중순부터 워낙 많이 빠졌기도 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난 7월 초에 찍었던 저점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큰 폭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워낙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와는 별개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투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으로 꺾이기 시작한 지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에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반등 없이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역시 현금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장이 바닥을 잡기만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은 특히 이렇게 깨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지난 저점이 강하게 갭으로 깨지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깨진 상황으로 아마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은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팔고 나가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의지와는 별개로 빚을 져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폭락세가 깊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부로 코스피는 전 고점이었던 3,316포인트 대비해서 마이너스 33%가 넘게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 22년에만 2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 고점이었던 1,062포인트 대비해서 마이너스 34%가 넘게 하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만 마이너스 3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 또한 현재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마이너스 15% 하락을 한 상태로 지수 대비해서는 반 정도의 하락률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 몇몇 종목들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인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이 얼마나 크게 하락을 했는지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의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며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전 저점을 깨고 또 한 번 파동의 저점을 낮추면서 최근에 이 하락 파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번에 아무리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고 해도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더 깊은 하락이 이어지면서 폭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깊은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갈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고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청자분들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주식을 이미 큰 손실을 본 채로 팔아버려야 할 때보다는 오히려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사들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살 때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중들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아닐지언정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폭락이 무섭고 눈앞에 보이는 손실 구간이 공포스러워서 지금 팔고 나중에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다시 들어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파는 투자자들 중에 과연 다시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똑같은 비중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면서 손실 속에서 힘들어했던 마음에서 해방이 되며 다시 이런 고통스러웠던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절을 하고 시장을
관심 밖으로 던져놨던 분들이 차후에 다시 시장의 약세장을 벗어나서 강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강세장이 충분히 진행이 된 다음에 뉴스들에서 강세장에 대한 얘기가 도배를 할 때 다시 높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게 되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시장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살아남는다는 생존의 의미를 더 두고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실제 경제 사이클과 어떤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지를 피부로 경험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대부분 알다시피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선행하며 움직이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뉴스에서 무섭게 얘기를 해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시장은 경기 침체 후에 다시 금리가 피크아웃을 하고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는 시점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며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장이 회복을 한 이후에 맞았던 2011년의 폭락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폭락장의 저점은 2011년 9월 26일에 형성을 하고 나서 시장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때 지수가 바닥을 찍었던 9월 26일자 뉴스 기사를 몇 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 짙어지는 뒤의 공포, 201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불안 고조, 원자재 가격 급락, 미 국채 가격 상승,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맞아 침몰할 것인가. 최근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둔화는 미국에서 디플레이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26일 CNN 머니가 보도했다. 사실 그동안 미국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었다. 올 초 식품과 석유, 면화 등 원자재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연준이 21일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심각한 경기 하강 리스크를 경고하고, 유럽이 좀처럼 재정위기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이 투자자들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동반 하락하는 경제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올 경우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물가 하락, 경기 침체 심화 등 악순환이 지속하면서 해법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CNN 머니는 내다봤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원자재 가격이 수요 감소 우려에 급락하고 있다는 것도 디플레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국제 구리값은 2개월간 20% 이상 급락했고, $100를 돌파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현재 $8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값도 이달 초 인플레이션 불안에 $2,000 선까지 육박했으나 최근 $1,700대로 후퇴했다. 시장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국채에 몰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1.9%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1946년 이후 최저치인 22일에 1.71%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프링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케이스 스프링커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와 함께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품, 심지어 금마저도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품의 가격대는 지금과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오늘자 기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급매물 쏟아져 장기 침체 늦빠지나 9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1년 2개월 만에 코스피 1700선이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투자한 집주인들이 대출 부담은 커진 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줄면서 결국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악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악재로 매수 심리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로미터 강남 재건축 저가 매물 급증.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가 0.03% 떨어지며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는 0.23%나 하락했다. 지금 기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제가 12년 전의 기사를 가져오면서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이렇게 공포스럽고 앞으로 경제가 깊은 경기 침체로 파탄이 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시점에서 미국과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망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를 선반영하면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약세장을 이어왔으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또 경기 침체기에 각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과 부양책들이 진행이 되어갈 것을 시장은 빠르게 선반영해 나가며 강세장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장에서 이미 깊은 손실을 보고 계좌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국내 시장의 경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이 빠진 상황에서 높은 주식 비중으로 인해서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미 폭락한 후에 주식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묻어두시고 한동안 잊어버리시고 내년에 가서 열어보시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이 있다면 상승이 있고 폭락이 있다면 폭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모두 같은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적자를 내고 갖고 있는 돈을 다 까먹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가들의 노력과 욕망이 합쳐져서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결국 위기를 넘어서서 우상향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매 위기 때마다 세상이 종말할 것 같이 투자자들에게 공포심리를 심어주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며 강세장에 진입을 했던 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당장 눈앞에 큰 손실에 무섭고 화나고 허탈감이 드시겠지만 결국 이런 심리적인 감정들을 극복해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들만이 달디단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기 안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탐욕 속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극복해내실 수 있는 위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모두 화이팅 하셔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